리젠의 원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젠 브레이크는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프 나오니까 좀 사이버 대학 느낌이 나와가지고 미안한데 이거 알아. 이런 거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호불호가 나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제 채널 오셨으니까 공부 한번 하고 가야지, 그지?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재미있어요? 이거 저기 뭐야 이런 거 그래프하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한이잼 꿀잼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자동차에서요 리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회생제동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회생제동, 리젠. 뭐냐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이 사람이 밟은 거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모터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자자동차에서 모터가 역토크를 걸어서 전기를 생성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를 회생제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보통 어디까지의 한계를 두냐면 0.3G까지만 줘요. 이 이상 올라가는 브레이크는요 기존 브레이크가 도와준다고요. 0.7G까지는 합쳐서 1G죠. 1G까지 다 도와줄 때는 얘가 도와줘요. 이 이유가 0.3G 이상을 다 배터리가 못 받아들이기도 하거니와 여기에 뭐 무리를 주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인 브레이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밟고 다니시는 분은 일반적인 브레이크를 별로 쓸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모빅스의 설명을 보시면은 조금 그거랑은 다르게 돼 있죠. 회생제동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보세요. 차가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빵하고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은 속도가 쫙 준다라고 하는 속도입니다. 속도. 노란색은 속도. 그러면 페달 담력은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리퀘스트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신호가 들어오는 이 초록색 선은 내가 빡 밟은 거야. 그냥 꽉 밟고 더 이상 못 밟는 수준까지 밟은 거죠. 쫙 밟은 거야. 1G를 밟은 거야. 1G를 때려 밟은 거죠. 거의. 밟으면 진짜 브레이크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 캘리퍼에서 느껴지는 포스는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느냐? 페달 압에 따라서 정비례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져요. 여기가 왜 떨어질까요? 여기가 왜 떨어지냐면 리젠 브레이크가 들어오는 거죠. 회생제동이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킥인을 하는 거죠. 여기 킥인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딱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리젠이 들어오는 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저도 회생제동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위생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내 자동차 시대에 시작됐다. 이렇게 표어를 만드시는 것 같아. 회생제동이 이게 언제 개입될지는 시스템 회사마다 틀리겠죠. 그러나 처음에 딜레이를 줬다가 시작을 했다가 얘가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만큼 컨벤셔널 브레이크는 힘을 빼주겠죠. 그죠? 얘는 힘을 빼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캘리퍼에 들어가는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이만큼의 힘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캘리퍼가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빠지는 거라고요? 모터에 힘이 걸리는 거죠. 모터에 역회전 힘이 걸리면서 이제 배터리가 차징이 되는 거죠. 그러고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고선 브레이크 캘리퍼에 드는 힘은 이렇게 빠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컨트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부스터가 전자식으로 컨트롤하면은 이게 이제 쉽겠죠. 이게 전자식으로 안 되고서는 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기존적인 옛날 방식의 캘리퍼와 부스터 방식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캘리퍼와 모터의 힘은 반비례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캘리퍼가 놔주는 거고 이제 모터가 들어가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상호 보완 관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쭉 가다가 맥스를 치면은 이제 캘리퍼는 더 이상 힘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가 패드가 오래 간다라는, 회생제동에서는 패드가 오래 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회생제동의 브레이크 교환 시기가 길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크게 쓸 이유는 없지. 원래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를 다 구간을 먹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안 먹어줘도 되니까 오래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구간이 있어요. 눈썰미 있게 잘 보시면 재미있는 구간이 있는데 속도가 거의 0으로 내려갈 때쯤 여기에서 회생제동이 꺼져버려요. 그죠? 회생제동이 확 꺼져버리고 페달이 확 올라가죠. 요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0.3G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모터의 회전으로 인해서 전기를 충전을 못할 수도 있고, 모터가 역회전을
걸다가 이게 브레이크 제동이 역회전에 제역회전이 걸리는 경우에 모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서 딱 놔줘요.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다시 바뀌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와 이렇게 변화되는 변곡점과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시스템이 개입했다 풀어졌다 하는 거를 운전자가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회전제동 느낌 쉐시예요. 느낌이 쉐신 게 들어가. 사람들이 이게 변화에 느낌이 들어오면 그냥 다 싫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질감을 느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스템의 노하우가 좀 나타나죠. 이런 데를 잘하냐 잘 못하느냐가 많이 드러나죠. 이런 거를 튜닝하는 친구들이 이제 잡아주는 거고. 까지 이해되셨죠? 회생제동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회생제동에서 먹어주는 적분 값이죠. 미분 적분. 자, 공부 열심히들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미분은 뭐예요? 미분은 이런 순간의 기울기, 이런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델타 뭐가 될 수 있지만 델타 y의 델타 x가 되겠죠. x가 t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그 기울기들을 미분한 거죠. 아주 짧게 나눠서 미분한 거가 미분이고요. 적분은 그러면 뭡니까? 적분. 미분이 콩나물 사는데 필요하나요? 적분은 쌀가루라고? 미쳐버리겠다. 그치. 그래프의 면적. 아, 역시. 이런 것만 알면 돼. 수식이 뭐 중요해요. 그죠? 적분은 이렇게 세분하게 나눈 것들의 모든 거의 합. 이런 면적들의 모든 거의 합. 그러니까 적분값. 이 회생제동의 적분값은 뭐예요? 이 모든 값을 아낀 거죠. 요거가 회생제동에서 나타나는 총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이 총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배터리로 가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테슬라나 뭐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나 GM이나 뭐 전기차를 만드는 여러 회사들의 이 회생제동 시의 충전량의 차이가 좀 있죠. 이것을 잘 충전시키는 거, 효율적으로 잘 충전시키는 거가 기술이긴 한데 많이 버려지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요거의 기술적인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다 못 먹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엄청나요. 차를 멈추는 에너지가 순간 에너지가 너무 엄청나서 이게 다 미분은 구속 취소 미치겠다. 아, 나 이제 이해했어. 쌀가루가 쌀 미자에 가루라고 그래서 쌀가루라고 한 거야. 이제 이해했어. 회수된 운동 에너지를 배터리로 다 못 가져간다는 근데 좀 한계가 있죠. 이걸 다 가져가주면 참 좋은데 배터리의 충전이 이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빨간색의 적분은 그러면 뭐예요? 캘리퍼에 들어가는 에너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캘리퍼에 에너지가 확 주니까 캘리퍼의 브레이크가 오래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캘리퍼가 오래 가는 이유. 회생제동에서 캘리퍼가 오래 가는 이유 뭐 이래야 되나? 좋은 부분 나온다. 그죠? 제일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네. 근데 너무 짧게 나오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짧게 나왔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압을 형성하는 게 이 큰 모터예요. 얘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 서비스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여기 빨간 선으로 지금 가고 있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얘가 나가면은 압을 생성해 주는데 그 압을 생성하는 모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왔다리 하면서 펌프가 이렇게 압을 생성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빨간 선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퀴로 연결되는 브레이크 라인이에요. 브레이크 라인. 그 파이프. 그러니까 여기엔 지금 보시다시피 브레이크 라인이요. 이 압이 나가는 게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모터가 죽는다고 해도요. 모터가 죽어도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이거 한번 할까? 꽉 밟으면 카피생이 이거 하던데 아주 재밌더라고. 꽉 밟으면 이게 꽉 밟으면 압이 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거 제작할 때는 페일세이프라고 하는 페일세이프를 늘 염두를 해놔야 돼요. 모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중 장치는 어떻게 될까? 아까 보쉬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렸지만 보수적으로 ESC의 모터를 또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두 개야. 심지어 보쉬는 얘가 죽어도 여기 전자적인 신호로 ESC가 형성을 해서 압을 형성할 수도 있어. 거기다가 3중으로 이 라인까지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보쉬 장치 같은 경우는 3중으로 살아있는 거죠. 근데 만도는 안 그랬냐? 만도 모비스는 안 그랬냐? 다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비교해달라고 하시니 보여드릴게요. 만도도 여기를 보시면은요 화면에 나오죠. IDB라고 넣어놓고 ABS ESC 유닛이라고 넣어놨죠. 두 개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의 이제 단점이 뭐였냐면 이름은 원래는 뭐 IDB에 뭐 ESC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IDB가 들어오면 ESC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존재
존재하진 않아요. 옛날에 이 IDB라는 걸 하려고 여기 뒤에다가 펌프 유닛을 PU라고 하는 이 펌프 유닛을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기존의 이제 옛날 기술들은 어떠냐면 브레이크 발을 밟기 전에 여기가 이제 전자적으로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모터 기술이 떨어지니까 내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제동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펌프 유닛이 늘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데서 어큐뮬레이터는 뭐죠? 저장 장치 같은 거 있잖아. 거기다가 늘 압을 꽉 만들어 놨었어. 압을 꽉 만들어 놓고 얘가 신호를 딱 주는 순간에 알아서 파파파파팍 하고 이제 줄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 있었는데 문제가 뭐야? 브레이크 안 돌 때마다 얘가 막 돌아가지고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작동할 때마다 모터 소음 들리는 게 너무 이제 싫었던 거죠. 뭐 모터 기술도 좋아진 것도 있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지는 사실은 잘 제가 산에 올라간 후에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밟을 때마다 모터가 도는 거에 대한 소리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모터가 도네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ABS 유닛이요 1년에 몇 번 안 쓰잖아요. 겨울에만 쓰잖아. 이게 안에 실이 있는데 정비사님들 계시나? 이게 안에 실이 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고착되죠. 고착. 여름에 고착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안 쓰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겨울에 가서 딱 쓰려고 그러는데 고착돼가지고 안 되면 사람들 사고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는 늘 시동을 걸면은 이게 작동을 한 번씩 해줘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모터의 초기 체크 소음 같은 것만 해도 민감한데 얘 펌프가 계속 상시 돌아가지고 압을 형성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사람이 너무 싫잖아. 그러니까 모터 도는 소음을 싫어한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가 돌면 이게 뭐지? 막 이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랬는데 이러고 뭐 두 개로 빼놓는 것도 원가상으로 안 좋고 부품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까 하다가 이렇게 IDB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보시는 여전히 두 개로 나누고 있고요. 아까 누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개 나누고 있고 나머지 만도나 모비스나 제데프 같은 경우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또 모비스와 제데프 만도와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이거는 이제 모비스의 영상에 따르면 페달 시뮬레이터와 그게 이제 다르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자신들은 페달 시뮬레이터도 하나로 인티그레이트 했고 자신들의 페달 시뮬레이터는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정도까지 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ABS도 이제 자신들이 그 이부스터에서 컨트롤을 한다. 여기에서 ABS가 하고 크루즈 컨트롤로 갈 때도 얘가 계속적으로 돌면서 사람의 운전자의 그 브레이크 압에 개입이 없잖아요. 그 모터가 계속 돌면서 크루즈에 필요한 압을 생성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긴급 제동 장치도 마찬가지겠죠. 가다가 긴급으로 제동을 해야 될 때도 누가 하냐? 모터가 해야 되죠. 사람의 운전자의 개입 없이 모터가 해야 되는데 기존 부스터 방식은 이게 리스판스가 느려요. 근데 모터는 장점이 뭐냐면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이제 리스판스로 인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가는 사실은 이 IDB라고 하는 이 전자 브레이크 쪽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 말한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 요거가 아주 키포인트예요. 돈도 있고 그죠? 원가 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품의 구성도 부품의 그 복잡성이 내려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100ms 예를 들면 0.1초만 반응이 더 빨라져도요 100km에서 또 제동을 때리잖아요. 풀 브레이크를 때리잖아요. 밟는 그 그래프도 엄청 이렇게 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밟는데 이런 식으로 빡 하고 밟으니까 이것도 엄청 차이야. 그러니까 0.1초 반응 속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제동 거리를 짧게 해준다면 어디에 부담을 덜어주냐면 이 센싱하는 레이더랑 카메라가 센싱하는 센싱을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점점 아날로그 방식은 이제 퇴출이 되고요. 전자식으로 갈 겁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빠르게 가는 방식은 매그네틱 방식인데요. 그건 뭐 너무 많이 갔고 페이세이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개발된 방식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입출입 차단기에 시티 세이프티 걸려봤는데 엄청나게 이거 꽉 밟아서 한번 당해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빡 하고 밟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인가 아니면 펠리세이드인가 어디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기술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뭐 좌측 우측 뭐 레인 바꾸는 거 물론 검증을 많이 했겠지만 검증을 많이 안 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오작동이에요. 오작동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너무 세게 갑자기 확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지금은 이제 리스판스 너무 이런 IDB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브레이크가 확 들어와가지고 이 뒤에서
들어오는 뒷차로 인한 2차 사고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이거에 누가 책임이냐면 이 사람 책임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2차 브레이크를 막느라고 이 접근을 지금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넣고 있어서 한번 제가 살짝 걱정이 된다. 그만큼의 많은 검증 인원들이 있는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영상을 만들어뒀는데 그 영상은 뭐 따로 찾아보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회사에 앉아있으니까 자리에만 앉아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이.